안녕하세요. 저는 C샵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루포프라고 합니다. 대퍼 안내를 위한 기초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한 번에 전체를 다루기엔 좀 길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강좌라서 좀 헤맬 것 같아서 일단 기초편과 응용편으로 나눠서 기초편에서는 간단한 소개랑 예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편에서는 실무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강좌를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단 이쪽 목차에서는 대퍼란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대퍼,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차이, 그리고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 이렇게 있고요. 이 강좌 자체는 C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연결을 해보셔야 이거를 왜 쓰는지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뭐 DB에 아무거나 붙여놔도 되는 거고요. 일단 대퍼란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대퍼는 스택 익스체인지, 많이 쓰시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만든 거죠. 오픈소스 마이크로 ORM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누겟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오픈소스 마이크로 ORM이라고 하는데, 오픈소스는 뭐 일반적으로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 뭐 참고 자료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ORM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말을 하는데,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데이터 커넥션을 하고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 바인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가져오고, 데이터 컬럼과 데이터 로우가 자동으로 매치가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 형태로 가져온다라고 보고, ORM은 뭐 엔티티 프레임워크인데, 보시면은 데이터 테이블과 대퍼, EF라고 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EF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이제 컬럼 및 로우를 오브젝트 형태로 가져오고, 파라미터는 커맨드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바인딩하죠. 그 SQL 커맨드 많이 쓰실 텐데, 거기서 parameter.add add value with add with value인가? 그걸 쓰면은 값과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바인딩 할 수도 있고, 근데 당장 작성하기 편하죠. SQL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쿼리 자체를 이제 완전히 숙지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있지만, 그냥 알면은 흐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로우즈, 엑셀처럼 로우즈 해서 컬럼 뭐 있으면은 가져올 수 있다. 단점은 글자 그대로 컬럼이 존재하는지 알아야 되고, 컬럼 자체의 타입이 뭔지 알아야지만 그거를 캐스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글자 그대로 쿼리를 알아야지 데이터 테이블은 곧 쿼리다 정도겠죠. 일단 대퍼는 넘어가고요. EF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링큐 문법으로 이제 DB를 관리하고 쿼리를 할 수 있고, 뭐 업그레이드, 이제 업데이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DB에 이제 크리에이트, 뭐 업데이트, 그 일반적으로 하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알터문, 그 DB 자체를 관리를 할 수 있죠. 뭐 코드 퍼스트나 DB 퍼스트 같은 형태로 완전한 ORM이죠. 그럼 대퍼는 뭐냐 보면, 데이터 테이블과 EF의 정확하게 중간 정도에 위치할 수 있고요. 데이터 테이블처럼 쿼리를 통해서 ORM, 이제 링큐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시저는 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쿼리는 이제 프롬 문으로 시작하는 링큐 문법으로 쿼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대퍼는 이제 쿼리를 직접 쳐요. 데이터 테이블처럼 쿼리를 쳐서 가져온 데이터를 EF처럼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에 담는 거죠. 그래서 바인딩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자료형에 맞춰서 바인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쪽에 이제 인트 값이 있는데 DB는 사실 뭐 다차다, 그래서 문자열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스트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트에는 못 들어가니까 익스프레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간단한 바인딩 기능.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 쪽 보시면은 이제 모델, 이 DB에 대해서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델 클래스 인스턴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리는 이 시점엔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거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클래스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바인딩 이후는 인텔리센스, 왜냐면은 클래스 인스턴스의 그 프로퍼티에 바인딩 되는 거라서 별
여기서 바로 인텔리센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바인딩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 리플렉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애드 데이터 테이블처럼 계속 뭐 파라미터를 추가하지 않고 하나의 그 익명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익명 타입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대퍼는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RM에서 CRUD만 떼운 정도? 이거 자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 지향 관점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클래스 인스턴스 기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class.get에다가 리드죠. 그 읽어오는 셀렉트 문을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인서트, 뭐 업데이트, 딜리트를 넣어서 객체 관점으로 보기가 편하고요. 파라미터 바인딩 매우 편리하죠. 혹시 SQL을 직접 문자열로 조립하신다면은 뭐 SQL 플러스는 해가지고 조립한다면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SQL 인젝션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러닝 커브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넘어가기가 매우 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을 알면은 쓰기는 매우 편한데 아예 모르는 상태라면은 모델이 뭔지 뭐 이런 거에서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테이블 조인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애매하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대포 자체에서 지원되는 건 튜플 형태로 각각 뭐 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거의 나와요. 익숙해진다고 하면. 그리고 프로퍼티 기반 바인딩으로 쿼리가 프로퍼티를 편의에 따라서 쿼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쿼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프로퍼티 C# 기반이라고 생각하면은 필요한 프로퍼티는 전부 다 바인딩에서 가져오고 썸 같은 계산 수식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프로퍼티 내에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get이 빠지긴 했는데 public int sum a는 get에서 그 람다식으로 그냥 get 자체를 불러보는 형태로 가능하죠. 결론을 보면은 이건 전반적으로 다 제 생각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오브젝트 캐스팅 문제 그리고 EF를 직접적으로 도입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코드에서 이제 뭔가 반영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잘못하게 되면 DB가 건드리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포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볼 만한다고 봅니다. 새로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실수에 대한 걸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처럼 완전히 DB 자체를 그냥 오브젝트 객체 하나로 보기보다 정확하게 ORM 하나의 객체로 보는 게 관리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한방 쿼리 일반적으로 데이터 테이블 DT를 쓰게 되면은 보통은 그렇죠. 그리드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가 바인딩하는 한방 쿼리를 좀 많이 만들죠. 조인을 좀 여러 개 붙이더라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쿼리 부담을 줄이고 만약에 객체가 두 개로 나눠서 가져오는 게 기존에 작성되어 있다 라고 하고 그게 한 번에 바인딩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그냥 기존에 했던 get, list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쿼리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DB에 약간 부하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포기하고 객체 지향 관점으로 좀 더 다수 쿼리를 하더라도 가져오기가 좋죠. 근데 의외로 한방 쿼리를 해서 조인을 많이 거는 것보다 쿼리를 그냥 두 번 하는 게 더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조인에 대한 그런 코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비용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은 그냥 데이터 테이블은 모델이다. 그리고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테이블과 1대1로 매칭하겠다. 그리고 조인하면은 조인할 때마다 그냥 모델을 만들겠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CRUD가 반복될수록 굉장히 재사용성이 좋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제 생각이고요. 뭐 자세한 거는 대퍼에 대해서 찾아보실 만한 거는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의 대퍼 자체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 뭐 이런 데서 보시면은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있는데요. 직접 써보셔야지 의미가 있겠죠.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기보다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낫겠죠. 저는 렉처라고 해서 강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어질 강좌니까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네임스페이스는 렉처에서 하나 만들고, 저희는 데퍼 실습할 거니까 데퍼 데모 1으로 하나 해볼게요. 생성 콘솔 앱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어라서 이거는 최신 버전이죠. 3.1. 저희가 만들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데퍼 아니지, 데이터 테이블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으니까 일단 SQL 커넥터 커넥션, 이거 아니네. SQL 클라이언트가 코어부터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SQL 클라이언트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아마 윈폼이라던가 WPF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단넷 프레임워크를 쓰시면은 클라이언트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데퍼 데퍼 있는데, 데퍼는 보시면 여기 데퍼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스텐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데퍼 하나만 쓰는 거고, 최신 버전은 2.0.30입니다. 버전 되게 많죠. 최신 버전 쓰실 때 만약에 본인이 쓰는 버전이 낫다라고 하면 종속성 쪽을 확인하셔서 4.6.1부터죠. 단넷 스탠다드 2.0이 4.6.1부터인가부터 지원이 되니까 4.6.2부터 지원되던가, 어쨌든 버전이 낮다 그러면은 예전 버전을 보시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1.5.2까지가 단넷 프레임워크 4.0이 쓸 수 있는 거의 최상위 버전이고요. 그거보다 낮은 버전도 쓸 수 있는 경우가 1.39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낮은 버전도 사용이 가능하죠. 40도 그렇고 42까지는 종속성이 아예 없네요. 50부터 이렇게 올라갔네요. 성능이라던가 뭐 최신 그런 것들 쓰는 거 문제겠죠. 일단 저는 3.1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요. 단넷 코어 3.1 버전에 데퍼 2.0.30. SQL 일단 제가 DB를 먼저 하나 볼게요. 약간 걸리네요. 잠시만요. DB 제 개인적으로 쓰는 MS SQL 개발용 DB고요. 샘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lecture라고 테이블을 하나 임의로 생성을 했습니다. Tuser 보시면 비긴트, 바차 많이 쓰시는 종류로 위주로 했고요. 하나 더 추가할까요? 유저 넘버, 고유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그냥 대충 두고, 이거는 넘버 형태로 해서 아이고, 넘버가 아닌가? 뉴메릭인가? 뉴메릭이네요. 저 오라클을 지금 쓰고 있어서 18에 2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이덴티티 컬럼이고요. 쿼리 디자이너 수정 안되네. 추가할 수가 없네요. 넘어가고 여기서 상위 1000개 행무기 누르면 현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개 UID, 룰포프, 유네임, 포프, 패스워드는 절대 평문으로 넣으시면 안되죠. 근데 일단 테스트로 조인 데이트는 날짜 타입, 숫자 타입도 넣을 수 있어요. 숫자 타입도 보시다시피 DB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데이터 테이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다 쓸게요.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건 필요 없고, 코딩 여러 번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져다 쓰고,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볼게요. 유징 추가해 주죠. 커넥션도 유징 추가해 주고, 저희 쪽 그 내부 서버에 대한 계정 여기다 들어가죠. 많이 쓰시는 db 오픈, 유징을 써야지 여기 끝나는 순간 디스포즈가 자동으로 되죠. 커맨드를 하나 만들고, 커맨드에 커넥션 db 요거를 여기 연결해주고, 쿼리를 하나 여기다가 매칭을 해주고, 파라미터를 바인딩 해주죠. 크게 생각해보면 쿼리가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SQL은 쿼리.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tjob 뭐였지? uname like search 플러스 %. 간단하게 서치에 있는 모든 유저를 찾는다 라고 하는데, 골뱅이를 붙여서 줄바꿈을 쿼리를 좀 가독성을 높여 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런 형태를 선호하고요. 별표를 안 쓰고 이 컬럼들을 가져다가 붙입니다. 대괄호는 제외할게요. 있는 게 사실 더 성능 차이가 없나? 보시면 그럼 이 쿼리가 이 SQL 커맨드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 새로 생성한 거에 로드에서 execute 리더를 통해서 가져온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바인딩 하죠. 그러면은 가져온 게 일단 이거는 제끼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해서 db는 접근이 짧게 열고 커맨드를 통해서 가져오고, 리드에서 데이터 테이블에 붙고 끝나고, 여기서 데이터 로우 뷰를 가져와서 하나씩 찍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게 뭔지. 실행해보면 db 나오는데 보시면 u 시퀀스는 가져왔는데 이게 자료형이 빅인트인데 인트로 하려니까 안 나오고, uname은 스트링이라서 나오죠. 역시 빅인트는 롱 타입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1과 포프 이렇게 뜨죠. 캐스팅 하는 거죠. 많이들 toString을 쓰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해당 값이 널일 때 익셉션이 납니다. as를 하면은 해당 값으로 캐스팅이 안 되면 그냥 널이 뜨고요. 커맨드 해서 똑같이 인서트 쿼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도 기존 거에서 가져올게요. 예제를 몇 번, 사실 이게 세 번째 찍는 거라 예제가 다 있습니다. 인서트 쿼리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거네요. 인서트 쿼리는 보시면 t유저의 이거는 아이덴티티 값이라서 없고요. 인서트에서 빠지죠. id, 패스워드, 네임, 패스워드, 날짜를 이 형태로 넣고요. 그렇다면 인서트를 넣어야겠죠. db는 여기서 오픈이 됐고, 커맨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붙이죠. 동일하죠. 하지만 cmd의 execute 리더는 select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저희는 넣을 거죠. execute non-query 해서 반환값이 int 값입니다. 그 처리된 값이 불러오는데, 보통은 뭐 int 해서 쓸 수 있어요. 0이면 업데이트나 이런 게 안 된 거니까.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이런 것들은 해당 영향받은 로우 값이 뜹니다.
골뱅이 친 거를 저희가 다 넣어줘야 되죠. 아마 대부분이 하실 때 보통 이렇게 하실 거예요. 레드 퍼프, 레드 하고 431 날짜 타입으로 바인딩을 해서 now를 넣는다 라고 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레로 시작하는 서치를 해보겠다. 실행하면 아이고 스칼라 변수 서치 잘못했네요. 인서트 쿼리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실행하면 제가 지금 인서트 몇 번 했다가 지운 거라서 시퀀스는 5가 뜨고요. 레드가 떠죠. 방금 추가된 거. 이게 실행이 되고 바로 레로 하니까 업데이트를 하던 딜리트를 하던 커맨드 add with value로 추가하고 처리하면 바인딩이 되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대부분 이렇게 쓰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객체 자체는 데이터 테이블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대퍼를 이제 써볼게요. 동일하게 이 부분은 데이터 테이블로 명을 잡고, 이건 나중에 예제는 GitHub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예제는 여기서 끝. 여기서 포이치를 데이터 로우로 잡은 게 일반적으로 반환값이 오브젝트예요. 지역 변수 오브젝트.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로 데이터 로우로 형변화를 해서 잡아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대퍼 영역을 보면은 이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ADO를 통해서 커넥션이 붙는 건 동일하고요. 이 부분이 다르죠. 쿼리도 동일하게 씁니다. 먼저 간단하게 유저 모델을 하나 만들 건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모델 제작을 하나 할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소에서 변장하는 모델을 뒤에 붙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네임 스페이스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즈가 붙게 해주는 게 나중에 혼동이 안 되고요. 제가 가져올 거는 요것들이죠. DB 영역에 있는 것들, 컬럼들 보시면 여기 또 바이너리로 뭐야? 제가 아까 뭐 잘못 건드렸나 보네요. 네? 비긴트였는데 또 바이너리로 바뀌었네. 비긴트죠. 비긴트 문자 데이트 타임 다시 일단 보통은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해당 부분을 지우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해당 부분에서 퍼블릭. 먼저 스트링은 거의 스트링을 많이 쓰니까 많이 쓰시는 거 되겠죠. 프로퍼티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비긴트였죠. 런값 데이트 타임이죠. 만약 널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널 허용 물음표를 붙이면 널 허용 값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드래그하고 컨트롤 K F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줄 맞춤이 되죠. 데이터 테이블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SQL 래퍼 대퍼예요. 이게 대퍼에 컨트롤 점 누르면 유징 대퍼 쓰죠. SQL 래퍼를 통해서 뭐 하죠? 쿼리 어떤 값으로 어떤 모델로 유저 모델이 지금 유징이 안 됐죠. 모델지가
어떻게 커넥션은 뭐냐? db죠. 커맨드 define 아니죠. SQL을 바로 돌릴 거죠. SQL은 일단 SQL 위의 값, 요 값이죠. SQL 값. 그리고 뭘 하냐? 파라미터. 우리 쪽에서 아까 파라미터 어떻게 했었죠? 서치 값이죠. 서치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플렉션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new 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서치는 제가 가져올 값. 일단 먼저 폴을 가져올게요. 동일하게. 뒤에 값은 뭐 일단 트랜잭션이니 버퍼니 뭐 이런 것들인데 타임아웃, 커멘트 타입 이것도 동일하게 뭐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가져올 수 있고요. 다이나믹 파라미터라는 걸 추가해서 동일하게 커멘트 파라미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도 가져올 수 있어요. 다 된다는 겁니다. 가져올 때는 어디다 넣을 거냐?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반환값은 i enumerable 보시면 이렇게 가져오죠. 근데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리스트를 쓰죠. to 리스트 리큐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은 가져온 거를 볼까요? 아이템을 리스트에다 하나씩 넣으면서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뭘 찍을까요? 점 하면 해당 값이 이제 줌 뜨는 거예요. 찍어야 될 게 두 개다 라고 하면은 name에서 찍어볼게요. 위에 부분은 제가 전부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쿼리랑 요것만 남겨서 실행 하면 블루프 뜨죠. 4로 검색된 단순하죠. 동일하게 이 부분 이제 인서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ORM 기반으로 먼저 생성을 하는 거죠. 모델을 어떤 모델을? 유저 모델을 생성을 하고 모델에다가 이제 넣죠. 얘는 뭐로 할까요? 레드 넣었으니까 그냥 뭐 그린 아이디는 그린하고 그린 넣고 데이트는 이건 데이트 타임이죠. 하나로 넣고 보시면 UID 네임 패스워드가 빠졌네요. 패스워드 인텔리센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고 이걸 이제 맵핑해서 넣을 거잖아요. 래퍼에서 쿼리는 셀렉트 즉 리더 쓰는 거고요. 동일하게 execute 싱크도 있어요. 리더도 가져올 수 있고 스칼라도 되고 근데 이거 해서 커넥션 그리고 동일하게 파라미터는 모델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뒷부분 동일하고요. 이게 반환하는 거는 동일하게 값입니다. 인트 값. 그럼 쿼리랑 동일하죠. 쿼리가 빠졌네요. 인서트 쿼리 들어가고 파라미터는 모델로 넣는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야지 보기가 좋겠죠. 그럴게요. 얘는 그린이었죠. 실행 정상적으로 그린 가져오죠. DB를 가서 들어간 거 보시면은 순서대로 들어갔죠.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넣었던 레드 그리고 데퍼를 통해서 넣었던 그린 여러 개를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인서트 가지고 넣으면 세 개 다 가져오죠.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인서트를 이렇게 바깥으로 두면 결국에는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단순히 점을 찍는다는 거 이외에.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셀렉트 할 거죠. 항상 동일하게 넣죠. 이게 유저 모델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스태틱 메소드를 하나 만들면서 리스트로 유저 모델을 반환할 거고, 이거는 이름은 getList고 스트링으로 서치 값을 받는다. 여기 안에 SQL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쿼리는 요거죠. 그냥 아예 가져올게요. 쿼리.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로 가져오지 않고 리턴을 하죠. SQL 매퍼 요즘 안 돼 있으니까 해주고요. DB가 빠졌네. DB는 일단 여기서는 DB 값을 가져와야 되죠. my DB 커넥션이겠죠. ADO.NET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모든 DB 커넥션의 인터페이스 최상위죠. 링크가 빠져서 뜨는 밑줄이고요. 겐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인서트 해야죠. 인트 값으로 반환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해당 건의 리스트. 근데 DB 커넥션을 지금 일단은 외부에서 받을 거예요. 계속 내부에서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죠. 리턴 동일하죠. 인서트 쿼리가 없네요. 인서트 쿼리는 여기에 있었죠. 인서트 쿼리를 가져다가 요 안에 넣고, 모델이 없죠? 어떡할까요? 자기 자신을 넘겨야죠. 바인딩 끝. 간단하죠? 보시면 DB 커넥션은 어차피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먼저 일단 인서트는 어떻게 하냐를 넘어서 리스트를 가져오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 리스트에서 이걸 뭐에서 가져올 거냐, 유저 모델에서 어떻게 get 리스트를 통해서 DB를 던져주고 서치값 전체를 가져와 볼게요. 그럼 리스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발행할 수 있죠. 리스트에서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 모델을 만들었죠. 여기서 아까랑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번엔 추가로 화이트 뭐 하나 해서 하나 추가해서 만들었다. 어떻게 할까요? 모델에서 인서트 하고 DB를 던져주면 인서트가 되는 거죠. 왜 계속 DB를 밖에서 하느냐? 트랜잭션을 만들기가 편해요. 뭔가 관리를 한다 치면은 트랜잭션 비긴 트랜잭션 해서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해당 작업을 하고, 뭔가 인서트가 들어가거나 계속 작업이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하겠죠. 그럼 DB 커넥션 자체에 트랜잭션이 걸리죠. 그럼 트랜잭션이 끝나면 커밋하고 오류가 났다, 캐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롤백하고 콘솔에다가 뭐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트랜잭션까지 처리가 깔끔하게 끝나죠. 이렇게 추가가 됐죠. 트랜잭션을 SQL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줘야 되네요. 자기 자신을 트랜잭션 갖고 있는 게 뭔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분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퍼 기본적인 사항은 다 끝났고요. 간단하게 사용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인서트, 뭐 딜리트, 이런 거 딜리트 똑같죠? 트랜잭션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뭐 이제 둘 다 넣고 하는 건데, 다음번에는 이제 헬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 시키고, 아마 쿼리 자체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텐데 이런 것도 그렇게 안 하고 SQL 헬퍼 써서 데이터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SQL 헬퍼로 이제 이런 걸 단순화시키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좀 인서트까지 안 되더라도 데이터 테이블도 이렇게 다 안 쓰고 데이터 테이블 헬퍼 뭐 get 해서 쿼리만 날린다던가 아니면 add 해서 만드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응용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